폐기될 수도 있다. 미국이 배신을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염려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걸 나는 얻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국을 길을 전혀 못 들이고 있어요. 중국의 고속 어떤 성장에 사실은 우리가 짓눌리는 역할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길을 못 들이니 미국이 대신 길을 들여주는 그 어떤 멋진 대항마가 우리 대신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 5년 동안 너무 저질러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저질러 난 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오고 있다. 저는 수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급속도의 임금 인상은요. 헌정사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임금 인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빨라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수출 증가가 그만큼 됐던 것도 아닌데 거의 뭐 5년 만에 그냥 최저임금이 더블 가까이 뛰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버블, 그 다음에 그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흥청망청이 됐거든요.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6만 포인트 갔었어요. 중국 주가 지수가. 지금 얼마예요? 2,500, 2,600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러나 조정이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92년도 37,000 갔어요. 근데 요번에 37,000 뚫었어요. 몇 년 걸렸어요? 30년. 30년 만에, 예, 일본 주가 지수가 전 주가 지수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럼 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지금 이제 결국 몇 년 됐나요? 이해되세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88 올림픽에 1037을 처음으로 천을 지수로 뚫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15년을 깁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마침내 1450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700을 뚫고 올라갑니다. 2007년도에 2000을 뚫어 갑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흥청망청 써졌겠다라는 거죠. 그 버블이 낳은 그것이 시대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잦아들어야 돼요. 그 적응이 돼줘야 돼요.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국민소득 35,000불이다. 여기에만 갖다 놔놓고요. 빚을 엄청나게 땡겨와가지고요. 이번 주에 리포트가 뭐가 나왔냐면요. 시험 이제 그 대신하는 리포트로 제가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책들을 읽고 제가 이제 한 7장 정도 A4 용지로 글자 크기 11호 해가지고 제가 7장 정도 리포트를 냈는데요.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금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제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올려놨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유튜브가 나오면서. 근데 거기에 제가 어떤 얘기를 올렸었냐면 IMF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전부를 주식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금모으기도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낸 그 국민연금을요. 5년 단임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저거 멋대로 유린하고 썼어요. 또 그분 줄 아세요? 그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윤석열이한테 줄 서가지고 요번에 만약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근데 그 줄 섰던 게 미래셋이야. 그럼 연금이 만약 500조야. 운영할 자산이 500조 어디로 맡기겠어요? 대부분을 미래셋. 이지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2년 전에 제가 강의를 했지만 치지 않는 게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치지 않는 게임 보면은요. 걔네들 연평균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5%. 근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요. 전체 지금까지 87년, 9월부터 시행했다니까 88년부터 잡고요.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플러스 약간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뭐인데 그러면? 다 빼쳐먹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리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거 제가요, 이런 부분들은요, 자, 왜 이제 벤처 캐피탈이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이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됐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 해봤자 사모투자죠?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보수가 예를 들어서 1.5%를 받는다고 칩시다. 운영 주체가. 이거는요, 내가 자산 운영을, 국민연금 기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200조를 가져왔어. 또는 100조를, 50조를 가져왔다 칩시다. 그걸 운영을 마이너스 나든, 즉, 플러스 나든 무조건 1.5% 뛰는 거예요. 매년. 그럼 3년 뛰면 4.5%인 거야. 곱하기 20조 계산해 볼래요? 얼마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운영해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 고갈의 문제는요, 사실은 뭐 적게 냈다, 뭐 고령화다, 어떻고 저떻고 몰랐더나 인구 부부 벌 쌓았는데 베이비붐 세대 얘기 언제부터 나왔어요? 30년 전에 나왔어요. 안 그래요? 인구 절벽 얘기 3년 전에 나왔다고. 그럼 다 알았어. 그럼 뭐 했는데? 지금까지 거다가 돈 거다 뭐 했냐고요? 그죠? 맞잖아요. 자, 최소한 30년 전에 그냥 90년 잡을게요. 90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납입했던 사람들이 받기 시작한 게 기껏 해봤자 지금 2024년 아닙니까? 언제부터냐라는 거죠. 2015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연금 수령이 시작이 된 게, 그럼 이 동안에 뭐 했는데? 이 동안에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수익률이. 이해되세요? 돈만 계속 모아가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야들 관리보수 주기에도 바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례처물 일이 있는, 이 돈 다 누가 가져가지고 아세요? 이거 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우리나라의 전 은행들이 나눠 먹었고요. 전 보험회사들이 나눠 먹었고요. 전 증권사들이 나눠 처먹었습니다. 이게 관치금입니다. 관치금. 일어나 놓고, 그러니까 이게 눈먼 돈인 거야. 주인 없는 돈인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요. 2030 세대들 직장 막 들어가지고 국민연금 내라고 기분 나빠서 내겠어? 입장 바꿔놓고요. 딸내미 예를 들어서, 급여에서 한 9% 뛴다면 기분 좋겠다, 이 말이지. 이해되죠? 왜? 내가 수령을 할지 못할지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거의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모투자를 안 해요. 국민연금에서. 쉽게 말하면 스타트업 투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투자 1위 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산업은행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복하면 100배씩 수익 내요, 산업은행은. 왜요? 정부의 최첨단에 있거든. 국민연금이 운영기금 그쪽에 정보가 빠를까요? 산업은행이 빠를까요? 국민연금이 무조건 더 빨라요. 왜? 돈 규모가 더 크잖아. 산업은행 규모가 커요. 국민연금 규모가 커요. 그럼 국민연금 정보이 더 대단하겠죠? 근데 왜 지가 수익 못 낸대? 이해되시죠? 방만하고 멋대로 정권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거의 한 4페이지가 적었어요. 뭐, 더 내고 덜 받자니, 더 내고 그 연금 받는 나이를 뒤로 더 물리자니, 그딴 개소리 하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어리석은 국민들 또 속이지 마라. 바꿔라, 지금. 철저하게 민영화시켜야 된다. 국민연금 운영원을 민영화시켜라. 그리고 글로벌 경쟁 입찰제를 도입해라. 국가에서 운영하지 마라. 민영화시켜라. 그리고 철저하게 선가급제로,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10년 만에, 예를 들어서 1조를 투자했는데 이걸 100조를 걷었어.
스타트업 투자해가지고. 이런 기업요. 지금 지구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나라가 테슬라에 얼마에 들어갔을까요? 몇 프로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해 봤나요? 뭐 했는데?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 생각 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테슬라에 대한 동태를 먼저 알았겠죠. 국민연금 운영 주체들은. 그죠? 테슬라에 투자하라고 뭐 했는데? 5년 전에만 테슬라에 투자했어도요. 지금 몇 배 정도 수익 난 줄 아세요? 50배, 100배 수익 났어.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조야. 2000조 좀 되지만. 근데 곱하기 500조 해볼까? 500배. 아, 100배만 해보자, 100배만. 그럼 얼마예요, 이거 도대체? 경이야, 경. 근데 무슨 2055년이면 연금 고갈, 이거 따위 개소리 하고 있냐고요. 이해되세요? 이 개소리라고요. 다 나눠 처먹고요. 국민연금 돈 가지고 가가지고요. 저것들은요, 이자놀이 하고요. 수수료 쥐꼬리만큼 주고요. 그걸 콜금리라 합니다. 콜금리. 누구 배만 부렸어? 전국에 있는 은행들, 전국에 있는 보험회사들, 전국에 있는 증권회사들 다 배불리 다 빼주고. 이해는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IMF를 딱 당했더니 이런 금융권들이 근간을 못 받쳐주니까 어떻게 되세요? 나라의 금융 경제 자체가 흔들거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네들 키워줬더니 얘네들이 글로벌 나가서 실력을 발휘했냐 이 말이지. 이 조만한 나라 안에서만 복닥복닥 대가리 찌두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금융지주랍수가 자본금 5조까지 올렸어. 좋아. 그래서 해외에다가 얼마만큼 자산 수익률을 냈는데 그냥 이 안에서 타고 하는 거예요. 복닥복닥. 무슨 돈 먹으려고요? 무슨 돈 가져와 땡겨가지고 이자 놓으려고요? 국민연금 돈 가져와도 이자 놓고 수수료 좀 해주고. 그러니까 철저히 로비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를 투자했는데 만약에 100조가 됐다. 이놈 너 연봉 1억 100억 원래 연봉 100억. 근데 이놈이 만약에 1조를 가져왔는데 10년이 지나서 이 1조를 다시 회수를 했어. 아니면 제로 될 수도 있어. 너는 파이어. 철저한 인센티브제. 바로 이런 초경쟁력을 도입한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더 내도 방법 없고요. 덜 내도 방법 없고요. 수령하는 나이를 뒤로 해도 방법 없습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이미 저지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너무너무 팽배해졌죠. 제가 또 하나 제안했습니다. 그 리포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다시 국민연금 기금에다가 기부하는 챌린지 운동을 벌여라. 자, 이재용이한테 국민연금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맞죠?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용부터 우리나라에 30대 그룹의 총수들은 전부 다 기본 기부 또 있습니다. 현금 자산 100억 이상 사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명입니다. 전부 다 신문에 우리 금모으기 운동하는 것처럼요. 나는 내가 낸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다시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바로 기부, 도네이션. 연금을 도네이션 하겠다는. 왜? 누구한테? 후대에게. 이런 챌린지 운동을 한다라면 2030 세대들한테 좀 미안함을 대신할 수 있겠죠? 이런 거 해라! 제가 레포트를 내면서 뭐라고요? 플러스 받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이걸 다른 걸로 바꿔보자는 얘기지. 누구는 막 9%를 내고 싶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자꾸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둑놈들밖에 없는데 그 9% 10%가 뭐 중요하고 빼쳐먹기 바쁜데. 아니에요. 이거 도둑놈 주체를 바꿔야 돼. 그리고 이거를요,
국내사만 운영에 저걸 줘서는 안 됩니다. 워런 버핏, 니도 와. 또, 조지 소로스, 니도 와. 제일 많이 수익을 내겠다라고 경쟁 입찰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연금 천조를, 전 세계 자산운용사에게 운영권을 공모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제가 봐서는요, 우리나라에 이거 운영하려고 할 금융기관 하나도 없을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있잖아요. 5만 명 죽일 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은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부터 바꿔봅니다. 대본. 경쟁 입찰제로 돌립니다. 무조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관리공단 운영 주체가 엔비디아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했는데? 네? 엔비디아에 한 50조 갖다 했으면 근데요 전부 다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가지고 제일 먼저 가지고 다 재벌의 앞잡이들이 돼가지고요. 누구 돈인데 그거? 국민의 돈이야. 어떤 새끼들이 작당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돌다리 새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버팀목으로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개소리 하고 있네. 그건 저거들끼리의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요. 해외 운영사가 운영했던 어디든 이게 크면 클수록 야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금융 경쟁이 더 약해져요. 더 커집니다, 여러분. 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무서운데요?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도 규모지만 이 돈이 움직일 때마다 마이다스의 손이야. 왜요? 묵상 게임이에요.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길 확률 더 높아요, 무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짤짤이 해보셨지? 응. 10원 가서 잃었어. 두 번째 20원이야. 세 번째 40원이야. 네 번째 80원이야. 다섯 번째 160원이야. 그 다음에 250원. 계속 한번 때려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 한 번만 걸리면? 그죠? 엄청난 더블 수익이긴 하죠? 제가 치지 않는 게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201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모시장은요, 우리 증시 뭐 어떻고 다 합쳐가지고요. 이 공모시장의 이 공개시장이죠. 이게 다 규모 얼마인 줄 아세요? 200조가 안 돼요. 근데 이미 사모펀드 시장은요, 2014년, 16년에 이미 400조가 넘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연금 돈이 어디 가 있다고요? 코스닥, 코스피 거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 수익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갈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 그 얘기하고 앉는 거예요. 저는요, 운영 자체를 잘못했다고 보는 거지, 절대로, 뭐, 인구가 급감을 해서 어떻게 몰랐더나, 이 말이지. 뭐처럼 일부러 죽이지 않는다 하면, 그죠?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어요. 명백한 팩트가 이미 미래에 예정돼 있었어, 확실하게. 그럼 뭐 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도 바꿔야 된다. 5년 단임제야 돼. 이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사람의 인사권과 운영권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는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독립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영화를 시키라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철저하게 초헌법적 기관으로 민영화시키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자산을 운영하라.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하는 거야. 한 사람은 몰빵 안 줘. 근데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만약에 혜숙 씨한테 1조를 베껴봤어. 근데 이거 15%야.
혜준 씨한테 예를 들어서 1조를 몇 개 봤어. 여기는 5%야. 그러면 다음 해에 여기는 2조 주고 1조 그대로 운영시켜. 맞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더 많이 운영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죠. 이 방식이 너무 쉬운 방식이고 간단한 방식. 이거 누구 방식인 줄 아세요? 이게 빈살만의 방식이야.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방식이라고요. 그거 땡기려고요. 전 세계의 자산 운용사들이 아부다비로, 사우디로 미친 듯이 날아다니고 있다고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린 뭐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게 리포터로 나왔길래,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 그래가 막 몇 날 며칠을 막 국민연금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섭렵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또 오랫동안 그 스크랩 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그걸 리포트를 내면서 교수가 이거 알란가 싶은 게 산업은행 얘기도 썼고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면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이런 수익률은요. 1위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해서 평균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낸 1위가 산업은행이에요. 2위가 누구냐면요. 그 한국투자파트너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자회사, 몇 프로 자회사. 그 뒤에 뭐 MMM이고 뭐 이렇게 붙었으니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페리제 에어스페이스 말씀드렸죠. 그 산업은행이 그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에 들어간 줄 아세요? 주당 3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800만 원 갔다고. 벌써 6배 먹었잖아. 그죠? 그 상장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10%가 고작 30억이라는 거지. 지분 10%가 30억밖에 안 돼. 300만 원 천주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30억밖에 안 돼. 그게요. 얼마로 티 나온 줄 아세요? 1조, 3조 이렇게 티 나왔던데. 그게 산업은행이야. 우리나라의 많은 은행들도 지방은행들을 위시해서 은행들도 정말로 잘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 저는요, 은행이 그런 거를 운영하는 거를 국민은행 받고요, 기업은행이 그렇게 투자하는 거 받고요, 신한이 투자를 그렇게 하는 은행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나머지 없어요. 지방은행 전멸이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런 어떤 바람을 타고서 11월 5일 날 이제 그 미국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11월 5일 저녁쯤 되면 뭐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결판 나게 되겠죠. 그죠? 11월 6일 날 아침 되면은 뭐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찌됐든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와서 딱 3가지 예언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정치는 상저하고다.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최소한 하반기는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작년 10월 달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 2가지가 다 맞았고 딱 하나 남았어요. 반드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무슨 점령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울트라사이트가 됐든 스타다시 됐든 뭐 카르마가 됐든 엔디디가 됐든 아이밍이 됐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저는요 어떻게 해서 난 이긴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모든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원칙, 시대 흐름, 여 맞췄다는 거예요. 여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 무슨 말인가 되죠?
여기에는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밍에 투자라고 할 적에 여러분 AI라는 엔비디아가 흔적이라도 있었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울트라 사이트 갈 때 엔비디아가 막 각광을 받았어요? 흔적도 없었죠. 그죠? 불과 지금 엔비디아 광고 있죠. 작년 말부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응. 그때 뭐 $60, $7 했어. 근데 지금은요, 엔비디아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나 진당에 2016년에 투자했다고. 솔젠트. 제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쭉, 내가 요번에도 오늘도 내가 농기계 그 박람회를 갔더니요. 드론이 2,700만 원, 뭐, 농약 살포하는 2,700만 원. 근데요, 그 2,700만 원 그 드론이요. 5분 만에 쫙 뿌리 뿐다는 거예요. 농약을. 한 말짜리야, 20kg. 근데 그게 있잖아요. 100% 다 어디서 국내 자체 생산하는 게 하나도 아니야. 전부 수입 조립이에요. 중국산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지금까지도 뭐 진행하고 있는 이 무인 항공기에 대한 이 프로젝트 맞다 안 맞다?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늘 감사합니다. 진짜로. 내가 여기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 년을 다녀본들 그런 기업과 그런 인연과 만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똑똑했었다. 내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대단한 인프라 경험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늘 맞는 데다 투자를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요래가 그렇고 수익률은 지연기간의 N승.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3년 갔다 2년 갔다 곱하기 2하고 3년 갔다 곱하기 3하고 N승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N승입니다. 곱하기 3이 아니라고 N승이라고. N승. 확신합니다. 하나만 되면 됩니다.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늘 진행하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 드려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미국 시장을 갔다 보고 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예견이라든가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그런 예견이라든가 이제 트럼프 예견까지 이렇게 남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이게 맞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된 것보다 더 대단한 건데 아무도 모르더라.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있잖아요. 보통 있잖아요. 경제적인 지식과 상식과 그다음에 그 눈을 갖고 있잖아요. 못 맞춰요. 진짜입니다. 전 세계가 다 1월달에 금리 인하된다 했었고 뭐 상반기 금리 인하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10월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7일날 갔다 와가지고 첫 강의에 물 건너갔다. 금리나 물 건너갔다. 내년 하반기 이후다. 확신 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실물 경제를. 그리고 그걸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알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크고요. 너무나 복잡하고요. 너무나 다양한 어떤 가변 요소로서 뭔가 어떤 결과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거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아주 교만이 충만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던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된다라고. 근데 이번 주가 이제 결판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선택한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 둘, 아니 지금까지는 확률은 80%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어떤 그런 좋은 결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포트 쓰라고 만드실 거고
그러지 마세요. 각자들 한번 다져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